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한 몇 달 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아이 자 인공지능 학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간호학과를 입학시키는 게 더 나을지 안 그러면 요즘에 인공지능이 뜨고 있는데 인공지능 학과를 보내는 게 나을지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공학에서도 인공지능을 하는데 컴퓨터공학과와 인공지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전자공학에서도 인공지능이라 하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뭔지 이런 질문을 심심치 않게 많이 접합니다. 사실 제가 인공지능 쪽으로 공부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게 있죠. 세월이 참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책을 하나 집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수능을 친 친구들이 이제 정시 원서를 내는데 학과 선택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인공지능 학과에 들어가면 무엇을 공부하는지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인공지능이 뭔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번 간단하게 책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인공지능이 무엇을 공부하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단지 인공지능이 좋다 하더라, 전망이 우수하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인공지능 학과를 선택하는데 사실 제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학과 대학원도 그렇고 학부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한 20개 정도 쭉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특정 대학, 특정 인공지능 학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2016년 이전에죠. 이전에 인공지능 쪽으로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귀하다기보다는 잘 안 했죠. 왜 그런가 하면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전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냐? 같은 IT를 전공할 사람들조차도 인공지능이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석사 박사 과정에 교과목 하나 정도를 듣는 수준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맛을 조금 봤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있죠. 학교마다 인공지능 학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과연 인공지능 학과에 보내면 나중에 전망이 어떨까? 이에 대해서 지금 인공지능 학과를 개설한 학과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이따가 뭐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몇몇 대학의 교육 과정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이야기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아래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전공한 그런 사람으로서 자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 인공지능 전문가로 키우기.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떤 대학을 선택하고 과연 그 인공지능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현실과 전망. 사실 이것을 한 10분, 20분 내로 이렇게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나라 인공지능 학과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201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있죠. 사실 인공지능을 전공했다고 하면 구름 잡는 전공을 했다. 그래서 조롱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서 보통 서울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그런 대학조차도 연구실이 한 개 있을까 말까 한 개 정도는 있었죠. 인공지능 연구실. 그래서 보통 학과 교수님이 한 20분, 적은 대학은 한 10분, 많은 대학은 한 50분 되는데 순수 인공지능을 전공한 교수님은 한 분 있을까 말까다. 그러면 그 연구실에서 쓰는 논문도 순수 인공지능 논문은 잘 나오지 않았다. 왜? 심사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심사할 사람이 잘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전통적인 인공지능을 전공한 그런 학자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인공지능을 전공을 했지만 지인들 같은 IT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 전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인공지능이다 하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죠.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대로 된 결과물이 잘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면 알파고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인공지능이 대단하구나 싶어가지고 본인이 음성을 전공하면서도 현업에 있으면서 인공지능 책을 좀 보고 논문을 그쪽으로 쓰고 나도 인공지능 전공자다. 혹은 이미지나 영상을 전공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조금 공부하고 인공지능 전공자다. 이렇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게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해야지만 결과물이 수치화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지능 이꼴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인식을 됩니다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인공지능을 봤을 때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썼는가 하면 자, 우리 아이 인공지능 전문가로 키울 수 있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자, 인공지능 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무엇을 고민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과연 인공지능 학과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좋은 데 취업할 수 있나? 자, 이게 또 궁금할 거고, 한국의 인공지능 학과 교육과정 어떻게 뭘 배우냐? 이런 것도 궁금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떤가 하면 좋은 대학에 성적이 좋지 않다 이거죠. 근데 전문대학 보니까 전문대학에 인공지능 학과도 있더라. 자, 여기에 입학하게 되면 취업이 잘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질문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간호학과에 입학시킬 성적은 되는데 그리고 지방에 좀 괜찮은 대학 내지는 서울에 인공지능 학과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간호학과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 학과를 보낼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 우리 아이가 이번에 공대에 입학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기계, 건축, 토목, 전자, 전기 자, 이런 쪽에 입학을 합니다. 혹은 이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고분자학과 여기 입학하는데 인공지능을 배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우면 여러분의 자녀가 희소성이 있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경쟁력이 있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공대에 입학하는데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인공지능 학과는 아닌데 일반 공대인데 AI 관련 그 과목을 공부하면 자, 어떤 장점이 있는가? 자, 이런 질문. 자, 그리고 미래의 직업들 지금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 등등 이런 직업들이 AI로 대체되나? 이런 질문.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아이가 수포자다 이거죠. 수학을 포기한 학생인데 AI 학과 입학해도 되나? 이런 질문. 자, AI가 만들어갈 세상, AI와 관련 있는 산업, 이런 내용, 이런 것을 궁금해 하실 분을 위해 가지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대학원 중에서 인공지능 석사, 박사 취득 과정과 유의할 점. 자, 외국에서 인공지능 석사, 박사를 할 경우에 유의할 점과 학위를 좀 빨리 받는 그런 코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링크를 해둘 거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도록이면 제가 볼 때는 자녀를 이번에 대학에 입학시키거나 아니면 공대에 입학시키거나 아니면 현재 공대에 자녀가 학교 다니고 있으면 읽어보시면 부모님이 읽어보셔도 되고 자녀가 읽어보셔도 될 겁니다. 특정 부분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 내용은 뭔가 하면 자, AI의 깊이 있는 내용보다도 AI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부모도 그렇고 부모는 이제 자녀가 무슨 과를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AI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인공지능 역사와 알파고의 출현 이전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의 이론과 실질적으로 자 실제 현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한 실질적인 어디까지 구현이 되고 뭐 이런 내용. 자,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인공지능 하면 머신러닝, 딥러닝만 이야기하는데 일단 요 내용도 간략하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뭐 이론적인 내용은 신문 읽어보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대학의 인공지능 학과를 내가 우리 자녀를 입학시킬 것인가 아니면 간호학과, 기타 타과를 입학시킬 것인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좀 이따가 각 대학 몇 개 대학 제가 교육 과정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 건데 예를 들면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인공지능 학과, 전문 대학의 인공지능 과죠. 그다음에 국내외 공대에서 특히 인공지능 학과, 공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취득 현실과 전망. 자, 인공지능의 교육 과정 그리고 국내 대학의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특징과 방향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궁금해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를 국내 대학의 인공지능 학과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시켜보겠다. 자, 그런 내용도 제가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석사, 박사 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막연했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인공지능 학과에 맞을까?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와 미래 전망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자녀를 인공지능 학과에 보낼지 아니면 공대에 보내더라도 인공지능을 공부해야 되는지 자 이런 필요성 제가 볼 때는 이용하시는 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몇몇 대학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 가장 유명하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서울대학은 지금 뭔가 하면 학부에 인공지능 학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대학원에 연합전공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사실이죠. 뭐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인공지능 지금 이게 석사 과정 같은데 석사 과정에서 사실 인공지능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요 인공지능 이론과 응용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몇 개 없습니다. 말만 인공지능 전공 이렇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여기는 있죠. 연합 전공입니다. AI와 법 자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죠. 아주 학제 간의 연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공지능하고 지금 뭔가 하면 법대하고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수업을 한다 이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교육 과목이 여기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 두 과목 사실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순수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다음에 딥러닝 기초 그다음 확률 변수, 확률 과정 이것도 조금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 전통적으로 컴퓨터 공학에서 했는데 컴퓨터 공학에서 사실 뭐 미분적분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는데 이 인공지능 때문에 미분적분을 조금 알아야 된다.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또 뭔가 하면 경영과학 뭐 쭉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 연합전공 인공지능은 지금 이게 혼합 말 그대로 융합 전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융합 전공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입시 요강을 봤을 때 이 서울대학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도 지금 뭔가 하면 컴퓨터 학부 그리고 데이터 과학과 이렇게 있지 인공지능 학과는 찾아보기는 좀 힘들고 근데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학과가 있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 제가 볼 때는 대학원 과정 같더라고요. 대학원. 그래서 교육 과정을 쭉 보니까 이 석박사 통합 과정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고급 강화학습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지금 콜로키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리엔티드가 되어 있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다. 여기도 융합 전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합 전공.
그래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학과는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인공지능을 하기보다는 타 과와 다른 과와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AI 플러스 뭔가 하면 전자, 그 다음에 AI 플러스 뭐 전기, 그 다음에 AI 플러스 경영학, AI 플러스 뭐 심지어 인문학, AI 플러스 금융학,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이 대체적으로 꾸며져 있는 이런 대학이 많더라고요. 특히 대학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전자책으로 했는 거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보면 연세대학교는 여기에 학부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학부에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사실 보면 있죠. 컴퓨터공학과와 중복되는 게 제가 볼 때 한 7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2학년에 보면 인공지능 개론 여기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3학년에 보면 딥러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계학습 한 3과목 4과목이죠. 4과목. 그 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5과목, 강화학습 6과목, 그리고 HCI 앤드 AI,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HCI인데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뜨니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측 및 의사 시스템, 요게 이제 순수 뭐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실제 적용 가능한 거죠. 그 다음 AI 보안, 사실 이거는 뭔가 보안 전공인 보안 교육 과목인데 AI가 뜨니까 AI 보안 이렇게 있는 거, AI 윤리, 데이터 모델 및 시각화. 사실 데이터 모델 및 시각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픽스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인공지능과도 제가 볼 때는 전통적인 컴퓨터공학과에서 한 5개에서 7개 교육 과목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양대학교 보니까 인공지능이 있더라. 인공지능.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니까 교육과정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인공지능학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그렇게 미분적 분학 이게 필요하다. 미분적 분학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기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텐스플로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인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확률론도 조금 필요하긴 하죠.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인공지능 수학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행렬하고 있죠. 행렬하고 미분적분, 그 다음에 확률 정도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행렬 같은 거 하루 이틀 하면 되고 미분적분도 사실 한 달 하면 됩니다. 대학 수학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실습, 기계학습 여기 이제 순수 인공지능, 지금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그 다음에 심층학습 이건데 원래 인공지능 전체 범위에서는 한 20%, 1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것은 사실 있죠. 전통적으로 컴퓨터 공학의 데이터베이스 경영학에서 데이터 마이닝 이쪽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물론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긴 하지, 데이터 마이닝하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각지능 학습 이건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학습을 해가지고 시각화 시키는 거, 그다음에 음성인식 인공지능,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공지능 교육 과목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전통적인 컴퓨터 공학과에서 한 인공지능 교육 과목을 한 5개에서 7개 정도 그렇게 접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세대학교 보니까 인공지능학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세대학교. 그래서 연세대학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한양대학교 방금 전에 받는 건 한양대학교입니까? 한양대학교고, 여기 연세대학교죠. 아까 받는 거고. 그리고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여기는 있죠. 좀 특이합니다. 말이 인공지능이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있죠. 융합입니다. 융합. 지금 여기 학부 1, 2, 3, 4학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짬뽕입니다. 이 보면 1학년 때는 거의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2학년 때 미분적 분학 한 거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하나 있고, 기초 머신러닝 있고, 인공지능 응용 수학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미분적 분하면 끝나는데 확률 통계, 기초 딥러닝,
지금 세로 방향이 1학년이죠. 여기서 지금 미분적 분학, 그다음에 응용 수학, 그리고 2학년 때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하나, 기초 머신러닝, 기초 딥러닝, 기초 인공지능, 자 이렇게 돼 있고, 인공지능 실험되어 있는데 이게 좀 당황스럽죠, 교과목이. 자 그리고 3학년에 보면 있죠. 이거는 전통적으로 컴퓨터공학이다. 컴퓨터공학과 지금 컴퓨터공학 내용이 많죠. 그다음에 여기 뭐 확률적 기계학습, 그다음에 인과적 기계학습,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컴퓨터공학 심지어 뭡니까? 여기는 또 전자공학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혼합시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서강대가 참 특이한 게 대학원 과정이죠. 대학원 과정이 뭔가 하면 이게 경영학과 플러스 AI, 이 경영학 플러스 그러니까 예술 플러스 AI, 자 예술 플러스 금융, 예술 플러스 경제학 이렇게 될 때 그죠? 이건 진짜 혼합입니다. 혼합. 예. 그래서 조금 많이 당황스럽다 하는, 자 물론 이 혼합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혼합도 잘하면 되죠. 자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인공지능 학과 그리고 대학원이 개설되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썼는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과연 우리 아이를 인공지능 학과에 입학시킬 거냐 하는데 도움은 참고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대학 입학할 때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선택을 했는데, 순간의 선택이 되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고, 제 책 내용은 참고 자료만 활용하시고, 사실 어디가 물어볼 데도 없죠. 물어볼 데도 없습니다. 사실 뭐 전국의 인공지능 학과 선생님도 보면 그렇게 순수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극히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인공지능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국내 대학 학사, 석사, 박사 공부하는 그런 뭐 내용도 조금 일부 언급했고, 인공지능이 뭔지, 자녀를 인공지능 학과에 입학시키는데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썼으니까 부모님이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자녀분이 읽어보셔도 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타 궁금한 내용은 그 유튜브에 보면 제 메일이 있으니까 메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